갑자기 열이 나고 설사를 해서 정말 당황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시니까 탈수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때 집에 있는 거라고는 남편이 마시던 이온 음료뿐이었는데요. 혹시 이런 거라도 조금 먹여도 되는 건지 성분이 아이에게 안 맞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분 섭취를 안 시키는 것도 불안하고요. 아이가 아플 때 이온 음료를 대신 먹여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가 아플 때, 특히나 장염에 걸렸을 때 이온 음료를 주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온 음료를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유는 이온 음료에는 당분도 있고 전해질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수분 흡수를 더 빨리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아플 때 필요한 당분과 전해질의 농도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농도에 비해서 이온 음료에는 당분은 너무 많이 들어있고 전해질은 좀 많이 모자라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보충 능력은 생각보다 떨어지는 것이고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당분들 때문에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아, 이미 설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설사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온 음료를 주는 거는 맹물이 없고 다른 음료가 없다라고 하면은 줄 수 있겠지만 이온을 많이 주는 것은 오히려 배를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이 당분과 전해질의 농도가 잘 맞춰져 있는 경구수액을 주시는 게 좋은데 경구수액은 병원에서나 아니면 약국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경구수액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경구수액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경구수액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이 깨끗한 물 1리터와 소금과 설탕입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은 생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이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 한번 끓였다가 식힌 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좋은 재료는 뭐가 있냐면 바나나나 아니면 레몬이 있으면 좋습니다. 바나나나 레몬은 맛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요. 소금과 설탕이 주지 못하는 추가적인 전해질을 보충해주면서 경구수액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제가 더 즐겨 사용하는 레몬을 가지고 만드는 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과 설탕을 먼저 섞어주시는데요. 비율은 소금 한 티스푼, 이거 테이블 스푼으로 하면 짭니다.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은 8티스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소금 설탕을 녹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레몬을 넣을 건데 레몬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레몬즙을 넣을 겁니다. 만약에 바나나를 넣으실 거면 바나나 반 개 정도를 으깨서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레몬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레몬을 반을 잘라서 레몬 반 개 정도의 즙을 쭉 넣어줄 거예요.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충분히 이 레몬의 향과 맛이 느껴지는데 혹시 조금 맛이 밍밍한 것 같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개를 더 짜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레몬이 없고 이런 레몬즙이 냉장고에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 레몬즙을 넣으실 때는 한두 바퀴 쪼르륵 넣으시면 충분히 맛을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저어주시면 집에서 만드는 경구수액 완성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물병에 이렇게 보관을 해둔 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 조금씩 꺼내서 주시거나 어른들도 운동 끝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마셔주시면 탈수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법이 쉽네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환절기여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아프네요.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다 보니 아이 한 명이 아프면 나머지 아이들도 같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아이가 살짝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어린이집을 쉬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요.
열이 없으면 전염성이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요. 열도 없고 아이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 아니면 활동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보내고 싶다가도 혹시 어린이집에서 더 악화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옮길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결석하면 아이 적응에 방해도 될 것 같고 사실 엄마인 제가 아이 셋과 함께 가정보육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아이의 감기 어디까지가 등원 가능 기준일까요? 와,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등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정보육을 해도 되는 건지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아마 전국에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이 하루에도 한 100번씩 드실 거예요. 많이 우리 아이 물어보죠. 가도 되나요? 네. 언제 보내도 될까요? 네,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네. 근데 물론 등원을 하면 안 되고 격리를 해야 되는 질환들은 있긴 합니다. 네네. 뭐 보통 법정 감염병이나 따로 격리 지침이 나와 있는 그런 질환들은 격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감기의 경우에는 나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물론 증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일단 열이 안 나고 뭐 가볍게 콧물, 코막힘, 기침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아이가 사실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염성 질환이 있더라도 아이의 침이나 가래 같은 비말에 네. 바이러스가 좀 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 농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즉 그 말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전파력이 약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은 아이를 굳이 등원을 안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더 기침을 하고 힘들어하는 게 없다면 격리할 필요는 없고 대신 기관에서는 아이가 마스크를 잘 쓸 수 있도록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열이 난다라고 하면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아이가 열이 있다는 것은 컨디션이 좀 안 좋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감염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등원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발열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병원 진료가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등원을 좀 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감기 증상은 없는데 열만 나요. 그래도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 감기처럼 비말로 전파되는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원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이가 다른 증상 없이 열이 나면 뭐 단순히 열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요로감염이라든지 네. 그런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열이 나면 하루 정도는 좀 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열이 안 나고 콧물 코막힘만 계속 있는 아이들 있죠. 뭐 우리 아이는 기관에 다니면서 1년 내내 콧물 달고 살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한 번쯤은 이게 감기가 아니라 비염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비염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염이 악화되는 증상이 감기랑 헷갈리기도 하고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코 증상이 되게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금 다른 아이들과 격리하면서 감기 치료를 막 항생제를 먹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비염 관리만 해주면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년 내내 콧물 달고 산다 이러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런 상황을 잘 말씀하셔서 비염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